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 가공 원리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뭐냐? 많은 양의 자료를 특정한 형식과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작성된 자료를 의미합니다. 보통 관리 프로그램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나 엑셀에서도 표 형식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알아야 될 명칭들이 있습니다. 필드입니다. 필드라는 것은 세로 열 얘기하는 것입니다. 표에서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성격이 같은 데이터 그룹입니다. 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코드는 한 줄을 얘기하는 건데 표에서 행에 해당하는 데이터로서 서로 관련 있는 데이터의 모음입니다. 필드명은 위에 표에서 열 입력 데이터의 특징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제목행입니다. 부서명, 성명, 직급 이런 것들이 필드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곧 지금은 빅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데이터 목록 구성 시 유의점이 있습니다. 병합된 셀이 없어야 합니다. 셀이 병합이 되어 있으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빈행이나 빈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 세 번째, 각 필드의 한 성격의 데이터만 입력해야 하며 동일한 데이터 형식을 가져야 합니다. 얘처럼 다르게 나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동일한 성격의 값은 하나의 필드에 입력해야 합니다. 얘처럼 성명하면은 같은 동일한 성격의 값이 하나로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데이터 목록 구성 시 유의할 점입니다. 그럼 데이터 유효성 검사란 셀에 입력한 데이터의 유형, 길이 등을 미리 지정하여 유효한 데이터만 입력하도록 제한하는 기능으로 입력 오류를 줄이고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이때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데이터 유효성입니다. 이때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은 이름은 설정은 특정 셀이나 범위의 유효한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과 제한 방법을 설정합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설명 메시지 탭입니다. 셀에 어떤 유효성 설정을 하였는지 메시지를 입력하는 거고, 오류 메시지 탭은 유효성 설정에 위배되는 값을 입력했을 경우 오류 메시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IME 모드는 특정 셀이나 범위의 영문, 한글, IME 모드 설정입니다. 그리고 5번 모두 지우기는 지금까지 적용한 유효성 검사를 모두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셀의 목록으로 데이터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값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데 B4에서 B15 영역을 범위 지정한 후 데이터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갑니다. 제한 대상으로는 저희 직급으로 원본의 주사보, 주사, 서기보, 서기, 사무관, 서기관 이거를 직접 입력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에 보면 서기관, 서기 나와 있지만 이거를 일일이 입력하려면 귀찮습니다. 이럴 때 B4부터 저희가 잡은 B15까지 블럭을 잡고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유효성 검사 클릭하면 이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이 뜨게 되면 설정 탭이 있고 제한 대상, 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 대상으로 저희가 목록, 그럼 원본 데이터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사보, 주사, 서기보, 서기, 사무관, 서기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원본의 주사보, 주사, 서기보, 서기, 사무관, 서기관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여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목록 상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원할 경우 하나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게 셀의 목록으로 데이터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옆에 있는 것입니다. 옆에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문제는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하고 목록으로 지정하지만 원본은 직접 입력하려면 귀찮은데 오른쪽에 부서 목록들이 있습니다. 이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4부터 C15까지 블럭 잡고 메뉴는 똑같습니다.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은 목록, 원본으로는 아까는 직접 입력했지만 옆에 있는 부서명 범위를 잤습니다. G3부터 G14까지 블럭 잡고 확인. 그러면 여기 눌러보세요. 그러면 목록이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목록 그대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교육훈련과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목록은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기존의 데이터를 참조하여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길이로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그 옆에 주민등록번호입니다. D4부터 D15 영역 범위를 지정한 후에 데이터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갑니다. 제한 대상으로는 아까는 목록이었지만은 이번에는 텍스트 길이로 지정합니다. 길이는 주민번호 짝대기 포함해서 14자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명 탭에 가서 설명 메시지 탭에 가서 이런 식으로 입력 시 주의, 그리고 반드시 짝대기 포함하여 주민번호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 메시지를 넣어줍니다. 설명 메시지는 오류 없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4부터 D15까지 블럭을 잡고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 창이 뜨게 됩니다. 제한 대상으로 텍스트 길이, 그러고 나서 저희 제한 방법은 해당 범위가 아니라 는, 길이는 14자.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옆에 설명 메시지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옆에 설명 메시지 탭 이용해서 제목에 입력 시 주의, 그리고 설명 메시지로는 반드시 짝대기를 포함하여 주민번호를 입력하시오. 확인. 보세요.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면 설명 메시지 뜨죠? 이런 식으로 060101 짝대기 땡땡땡땡 됐죠? 근데 만약에 제가 들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입력이 들 되면 셀의 유효성 검사가 안 맞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길이 꼭 14자리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작업하다 보면 분명히 또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엑셀에 이렇게 값을 선택하게 하는 기능이 뭐야? 하고 나도 하고 싶어 알려줘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을 선택하는 기능이 뭐냐고 물어볼 때 이게 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PT에 엑셀에서 이렇게 값을 선택하는 기능이 뭐야? 나도 하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엑셀 값을 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면서 드롭다운 목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는 체크박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팸 단축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한 거 궁금하면 다시 한번 물어봐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유효성 검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엑셀에서 값을 선택하는 방법에서도 알려달라고 했을 때 경우 수들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렬입니다. 정렬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원하는 기준대로 재배열하는 것을 정렬이라고 합니다. 텍스트, 날짜, 시간, 숫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정렬을 할 수도 있고 셀색, 글꼴색, 아이콘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64가지까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정렬 메뉴 구성은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입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아니면 두 가지 이상의 기준 탭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정렬 순서입니다. 오름차순은 정렬할 때 숫자, 문자, 논리값, 오류값, 빈셀 순서로 정렬되면 내림차순은 이것의 역순으로 정렬이나 빈셀은 항상 마지막으로 정렬합니다. 숫자 날짜, 가장 작은 수에서 가장 큰 수 순서로 정렬합니다. 텍스트, 영어, 대문자, 소문자, 한글 순입니다. 논리값은 펄스, 트루, 오류값은 NA, 샵, 밸류 등의 오류값은 정렬 순서가 모두 동일합니다. 빈셀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모두 빈셀은 항상 마지막에 정렬됩니다. 정렬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정렬하기입니다. 한 가지 기준으로 정렬하고자 할 때는 기준 데이터 열 중 한 개의 셀을 선택 후 정렬하는 것입니다. 성명열을 기준으로 정렬하고자 할 때 성명열의 데이터 셀을 선택한 후 데이터 오름차순을 합니다. 같이 예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처럼 데이터가 있을 때 성명열을 찍고 데이터에 정렬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정렬이 됩니다. 보십시오. 얘가 오름차순, 얘가 내림차순. 보세요. 내림차순 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기준으로 정렬하기입니다. 두 가지 이상 데이터로 정렬하고자 할 때 데이터의 정렬에 대하 상자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부서명, 정렬은 오름차순. 두 번째 기준은 직급, 정렬, 사용자 지정 목록. 사용자 지정 목록은 새 목록에 목록 항목은 차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추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할 줄을 모른다. 그럴 경우에는 한번 GPT한테 여쭤보면 됩니다. GPT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 지정 목록으로 정렬을 알려줘. 근데 어떤 건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엑셀의 정렬을 알려줘 하면 그거에 따른 거를 알려줍니다. 기준을 부여했습니다. 첫 번째 기준 부서명, 직급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셀값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부서명으로 선택 셀값 오름차순. 두 번째 기준은 수준 추가를 클릭해서 직급으로 하는데 셀값을 해놓고 사용자 지정 목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용자 지정 목록에 순서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 거에는 차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추가로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렬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거 같이 예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는 데이터에 정렬 있습니다. 데이터에 정렬을 가시면 됩니다. 이 부분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렬을 눌러 이 창이 뜨면 처음에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명입니다. 부서명, 값은 오름차순. 그 다음에 기준 추가 하면 또 추가되는데 직급입니다. 값 맞는데 오름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입니다. 눌러 저희가 여기 보시면 새 목록으로 추가하는데 차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사용자 지정의 새 목록에 다음과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이 끝나면 추가하시면 왼쪽에 추가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 그러면 보세요. 부서명에 값, 오름차순, 직급은 사용자 지정했기 때문에 차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이 순서로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대로 확인 하면 그 항목대로 부서명별 직급 정렬된 거 보이시죠? 요거 여러분도 쉽게 정렬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순서로 정렬하는 것인데 아까처럼 사용자 지정 목록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회원 등급이 사용자 지정으로 정렬하는데 오름차순으로 골드부터 프리미엄으로 정렬된 회원 등급을 사용자 지정 순서로 로얄부터 일반으로 정렬로 해보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거 아까처럼 데이터 이미 셀을 클릭하고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의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정렬의 대화 상자에서 열 기준의 회원 등급의 정렬 목록을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사용자 지정 목록에 와서 새 목록에 로얄, 프리미엄, 골드, 실버, 일반 입력하시고 추가 버튼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과 같이 회원 등급, 로얄, 프리미엄, 골드, 실버, 일반이 들어옵니다. 나머지 주소와 거래 금액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원 명단표에서 커서 안에 데이터 안에 커서를 놓고 데이터에 정렬을 하면 범위가 잡히는 걸 보일 겁니다. 첫 번째 기준은 회원 등급입니다. 회원 등급을 놓고 값, 그리고 오름차순이 아닌 사용자 지정 목록, 여기서 입력해야 될 게 로얄, 프리미엄, 골드, 실버, 일반 입력을 하고 추가, 확인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준 추가를 해서 두 번째 기준은 주소입니다. 주소로 오름차순, 기준 추가 또 거래 금액, 얘 같은 경우는 큰 게 먼저 나와야 되니까 내림차순 확인 하면 보세요. 로얄 먼저 나왔죠? 지역 나오고 금액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자동 필터입니다. 필터라는 것은 데이터들을 규칙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성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렬하였다면 많은 양의 데이터들 중에 보고 싶은 데이터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만 보여주는 기능이 필터입니다. 필터는 필터링 단추를 이용해 쉽게 추출하는 자동 필터와 조건을 직접 시트에 입력해서 추출하는 고급 필터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에 보면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가 있습니다. 얘가 자동 필터, 얘가 고급 필터. 자동 필터는 각 필드에 필터링 단추가 표시되고 필터링된 단추를 클릭하여 원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조건에 맞는 레코드들만 보여주는 기능으로 간편하면서도 빠르게 필터링할 수 있어 실무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 필터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지역 중 원하는 지역의 데이터들만 보고자 할 때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한 뒤 지역의 필터링 단추를 클릭하여 모두 선택을 클릭을 해제하고 여기서부터 모두 해제하고 이거 풀릅니다. 해제하고 나서 경인, 서울, 제주를 클릭하여 원하는 항목만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필터링 단추를 클릭하면 텍스트가 보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기준으로 필드명과 필터 기능이 보이며 숫자, 날짜, 텍스트에 따라 메뉴가 다르게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필터 해제를 클릭하면 필터를 해제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해제할 경우 데이터 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표 안에서 커서 놓고 데이터에 정렬 필터에 보면 자동 필터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위에 상자가 생깁니다. 필터링하는 단추가 생기는데 이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두 선택 해제 풀고 여기서 원하는 거는 경기 보세요. 경기 다 풀고 경인, 서울, 제주 3개만 체크했습니다. 지금 데이터 체크는 이렇게 3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모두 선택 체크 풀고 그 다음에 경인, 서울, 제주 클릭하시고 다시 보십시오. 모두 선택 풀고 경인, 서울, 제주 확인. 그러면 그 데이터만 필터링 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제하고 싶다. 지역에 눌러 지역에서 필터 해제하면 원상복귀 됩니다. 만약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모두 여기 보시면 필터에 보시면 지우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텍스트 데이터 다중 조건 자동 필터입니다. 자동 필터는 엔드 개념으로 예를 들어 지역으로 필터링 된 후 다시 지점별로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지역 중 지점을 제외한 본점만 필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
보다 정확하게 필터링 하려면 만능 문자인 물음표와 별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음표는 한 글자를 뜻합니다. 물음표 본점하면 안 나온 글자 두 글자 포함해서 총 4글자로 끝나는 필터를 하는 것이고, 별표는 여러 문자를 뜻하는 것인데 끝이 본점으로 끝나는 모든 글자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어진 선택한 지역 중 지점을 제외한 본점만 필터링 하라, 이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이용한다면 지점 있는데 클릭해서 텍스트 필터에 보시면 끝 문자라고 있습니다. 끝 문자 선택하고 끝 문자에 본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보세요. 끝에가 본점인 것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원상복귀 하겠습니다. 지점 눌러서 지점에 필터 해제 하시면 원상복귀 됩니다. 다음은 날짜 데이터 자동 필터입니다. 날짜 데이터로 필터를 하면 월별로 보이면 날짜 필터 중 내일부터 지난 분기까지 필터는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날짜 필터의 해당 범위로 원하는 날짜의 기간을 설정하여 필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 날짜 있는데 방문일인데 눌러서 날짜 필터 가시면 여기에 원하는 대로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전 이후 정할 수도 있지만 지난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지난주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보면 연간 누계부터 해서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금 현재 9월이니까 9월 하면 9월 데이터만 보이는 거 확인할 겁니다. 얘가 2010년 9월 데이터로 돼 있어서 이번 달 하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9월 이렇게 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상복귀 하겠습니다. 아까 원상복귀 하는 거 방문일에 방문 및 필터 해제해도 되지만 필터 옆에 지우기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원상복귀 됩니다. 다음은 숫자 데이터 자동 필터입니다. 숫자일 경우 텍스트와 같이 중복 데이터가 들어갈 경우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들로 적용할 수 있는데 조건부 서식과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 금액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필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판매 필드의 필터링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숫자 필더에 상위 하위 규칙에 30%라고 했으니까 상위 30% %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판매 금액 필터 있는데 눌러서 숫자 필터에 상위 10%라고 있습니다. 상위 10%, 여기 보십시오. 잘 안 보이니까 숫자 필터에 상위 10%, 잘 보이시죠? 요거 선택하신 다음에 네, 숫자 필터에 상위 10%, 이 창이 뜰 겁니다. 10%가 아니라 상위 30%인데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로 바꾸십니다. 보이세요? 여기를 %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 그러면 30%에 따른 데이터들이 추출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동 필터입니다. 또 원상복귀 해보겠습니다. 지우기 하면 됩니다. 지우기. 또 다른 예제를 보면 색기준 자동 필터입니다. 홈의 조건부 서식에 설정한 서식을 다시 한번 자동 필터에 적용하여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미수필드의 조건 중 색 기준 필터를 보면 미수필드에 적용된 글꼴 색깔 셀 아이콘으로 다시 필터링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색 기준 필터를 하려면 먼저 조건부 서식이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색 기준 필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미수 있는데 클릭하셔서 색 기준 필터가 있습니다. 어떤 걸로 추출할 건지 저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색깔로 추출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관련된 색깔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른 색깔도 지정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색에 의한 기준으로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 필터 응용인데 서브토탈 함수로 필터 결과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필터링한 결과의 계산만 따로 계산할 때는 부분합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부분합 중 하나인 서브토탈은 필터가 적용된 경우 필터된 결과를 계산해주는 함수입니다. 합계뿐만 아니라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까지 기본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검색 건수를 구매하기 위해 C6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는 토탈 해서 3, B9, B45 입력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브토탈 쓴다고 했죠. 근데 내가 서브토탈을 아직 모르겠다. 이럴 때 GPT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GPT에 서브토탈 함수에 대해서 알려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서브토탈 어떻게 쓰는지 서브토탈 펑션 REF는 있는데 펑션은 계산 방식에 지정하는 숫자 REF는 계산할 범위나 셀들입니다. 네, 이때 펑션 넘버 값들은 1번은 평균, 2번은 카운트 숫자, 3번은 카운터, 9번은 썸, 101번은 에버리지, 102번은 카운트, 109번은 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시로 는 서브토탈 9, A1, A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수식을 복사해서 활용을 한다면 저희 거에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총 검색 건수라고 했습니다. 상품명에 따른 검색 건수니까 3번이 아까 뭐였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운터였습니다. 아까 상품명이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카운터로 계산해야 돼서 3번이었습니다. 3번 그리고 B9부터 B45까지 다 봤던 것입니다. 그럼 예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서 보시면 여기에 구한다면 아까 서브토탈 복사해서 놨죠. 근데 이 공식이 안 맞으니까 FX 눌러 저희가 마법사에 3번 카운터를 쓴다고 했고 범위는 B9부터 B45까지 블럭을 잡고 이거 어떻게 잡냐? 저희 배웠습니다. 첫 시간에 범위 잡는 거 B에 9 찍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하시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37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보세요. 같이 놓고 보면 3 이게 카운터 그리고 범위입니다. 그럼 37개 나오는 거 보이십니다. 만약에 여기에 데이터에 필터가 돼 있다면 여기서 만약에 다 풀고 그림 높이만 체크하면 그거에 대한 건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거로 바꾼다. 로나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옆에는 단가 평균입니다. 단가 평균은 아까처럼 서브토탈을 구한다면 는 서브토탈 나옵니다. 더블클릭. 여기 보면 옵션들이 있습니다. 평균을 구하는 건 1번 에버리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1번 그리고 컴마 그리고 FX 눌러서 여기까지는 다 되셨습니다. 그럼 REF 범위에 단가 범위 잡아주시면 됩니다. D9부터 D45까지 보세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1번은 아까 에버리지였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이 구해져 나옵니다. 확인 되셨죠? 그러면 아까 GPT에서 활용했던 거 보시면 보세요. 1번이 에버리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수량을 구한다면 숫자에 대한 수량이면 2번 카운트 그리고 9번은 썸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총 판매 수량을 구해 보겠습니다. 는 서브 토탈 이때는 함수 카운트를 쓰셔야 합니다. 함수 카운트를 쓰셔야 하고 FX 눌러서 그 다음 칸은 수량이니까 문제에서 총 판매 수량이라고 했습니다. 아 이거는 좀 잘못 생각했네. 총 판매 수량이니까 합계를 구해야 되겠네요. 수량에 대한 합계니까 총이니까 합계입니다. 는 서브 토탈 이용해서 그러면 얘 같은 게 아까 9번이 합계 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범위는 수량 범위 E9부터 E45까지 하면은
합계, 수량의 합계가 구해집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옆에는 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이유인 즉 총 판매 금액이 합계니까 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범위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옆으로 끌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보시면 9의 범위 H9부터 45까지 여러분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종류가 스커트만 뽑겠습니다. 스커트에 따른 합계를 보면 총 건수 몇 개, 단가 얼마, 총 판매량 얼마, 총 판매 금액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에 필터한 부분을 계산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접근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통합입니다. 통합 기능은 한 시트 또는 여러 개의 시트에 나누어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할 범위만 지정하면 하나의 통계표로 보여줍니다. 통합 방법에는 크게 레이블에 의한 통합, 위치에 의한 통합이 있습니다. 레이블에 의한 통합은 통합하고자 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경우 사용하면 되고 이때는 반드시 통합 결과가 보여질 위치에 통합할 레이블이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력된 레이블과 통합 결과가 다른 경우 통합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위치에 의한 통합은 통합하고자 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여러 개의 표를 하나로 합치고자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개의 필드는 서로 동일해야 하며 통합 결과가 보여질 위치에는 빈 셀로 남겨져야 합니다. 통합 대화 상자에 뜨는 것입니다. 1번은 합계입니다. 여기에는 함수는 통합할 데이터의 계산 방법인데 합계, 아까처럼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걸로 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에는 통합할 데이터 범위입니다. 그리고 모든 참조 영역에는 참조의 선택에 의해서 추가한 모든 영역들이고 사용할 레이블은 레이블에 의해 통합해야 할 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 연결은 통합 결과의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레이블에 의한 통합입니다. 레이블을 기준으로 통합하기 위해 먼저 통합할 첫 행과 왼쪽 열의 내용이 모두 같아야 합니다. 지금 인사고가와 포상 이게 동일해야 됩니다. 이름, 부서, 직급, 이름, 부서, 직급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각 직원들의 근속연수와 포상의 데이터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16, I27의 범위를 지정한 후 데이터에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함수는 합계, 참조는 B의 2부터 H13, 또 B의 16부터 E의 27을 추가하고 사용할 레이블은 첫 행과 첫 줄 이름, 부서 이거 나 있는 첫 행과 왼쪽 열의 이름입니다. 이것들을 체크한 다음에 확인하시면 명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럼 통합이 뭘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PT한테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PT에게 엑셀에서 통합은 어떻게 사용해? 하고 물어보면 엑셀에서 통합은 여러 개의 워크시트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때 통합 기능 사용하는 방법은 데이터가 있는 시트를 준비하고 통합할 데이터 몰 새 시트 위치 선택합니다. 그리고 통합 시트 메뉴의 탭 도구 이용합니다. 그 통합 설정하고 범위 레이블의 첫행 왼쪽열 체크 확인하면 된다고 나옵니다. 만약에 필요할 경우 예시를 통해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잘 모를 경우 예시를 통해서 얘가 알려주기도 합니다. 두 개를 통합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엑셀에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트에 보면 인사 현황이 필요한데 이름별 근속연수와 포상이 필요합니다. 보니까 근속연수는 위에 있는 인사고가에 있고 포상이라는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러나 얘가 이름순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두 테이블을 합치는 기능을 통합인데 기준점은 이 이름을 기준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범위 잡을 때 이름부터 포상까지 다 잡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G16부터 I27까지 범위를 잡고 데이터에 가면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테이블을 하나로 합치는 거니까 통합. 그래서 그림도 그렇게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함수는 합계,
참조 범위입니다. 이런 거는 필요 없으니까 제거하겠습니다. 합계 참조 범위. 이때 합계 있는데 눌러보면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부터 해서 쭉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참조 범위는 먼저 인사고가의 BA2부터 H13까지 BA2부터 H13까지 이 편은 움직이지 말아야 되니까 처음부터 절대값으로 나옵니다. 추가. 또 포상 범위 해야 되니까 BA16부터 EA27까지 추가. 그리고 첫행 왼쪽열 둘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체크. 윗줄이랑 세로. 그러니까 열과 행을 사용해야 돼서 첫행과 왼쪽열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결과가 뽑아집니다. 강윤석 보세요. 여기서 강윤석 120 맞죠? 그리고 강윤석 포상 10년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뽑는 게 통합입니다. 네, 통합은 레이블에 의한 통합이었습니다. 다음 통합을 또 해보겠습니다. 월별 데이터를 이용해 통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때 통합에서 분기별 통계 작성 그리고 각각 다른 시트의 데이터를 모아 하나로 모아서 서로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이때 월별로 입력되어 있는 품목별 신청 수량과 단가를 하나로 취합해 부서별 신청 수량과 단가의 평균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함수는 평균의 참조 8월 시트, 9월 시트, 10월 시트의 범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레이블은 첫행 왼쪽열 체크 그리고 원본 데이터의 연결 체크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각 부서별 7월, 8월, 9월의 신청량과 시청 수량과 단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불필요한 C와 2열은 나중에 삭제하시면 됩니다. 통합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텍스트일 경우에는 계산할 수 없으므로 품목명과 단위는 빈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 연결을 체크했기 때문에 왼쪽에 윤곽선이 보여지는 걸 볼 수 있고 원본이 수정되면 3, 4분기 시트의 통합 결과도 수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8월, 9월, 10월 달의 시트를 합쳐서 3, 4분기 시트에 하나로 만드는 경우 수입니다. 그래서 3, 4분기에 비셀, 왜냐면 3, 4분기에는 아무 데이터도 없었습니다. 그걸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예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8월달 거, 9월달, 10월달 데이터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데이터를 3, 4분기를 합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 4분기 시트에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B셀에 커서를 찍고 데이터의 통합 이 창이 뜹니다. 아까 있던 것들은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필요 없을 때는 과감히 지우시면 됩니다. 필요한 거 이때 사용할 거 합계가 아니라 평균을 활용할 것이고 참조 범위는 시트 이동해서 보세요. 이렇게 시트 가능합니다. 8월 시트 찍으면 넘어갑니다. 여기서 신청일부터 금액까지 블럭 잡고 추가. 그러면 8월 시트에 B3에 H16 들어옵니다. 9월 시트 찍고 똑같이 신청일부터 금액까지. 그러면 9월 시트 추가. 그러면 9월 시트 또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시트. 범위 똑같습니다. 얘는 좀 더 많기 때문에 데이터가 추가하시면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3개의 시트가 합쳐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 얘도 첫 행과 왼쪽열 동일하게 사용할 것이고 원본 데이터도 연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3개가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통계를 내기 위해 모든 시트의 데이터들을 부서가 왼쪽열이 되도록 범위를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칸이 좁아서 그런데 칸을 넓혀보면 데이터들이 보여질 건데 문제는 여기 필요 없는 셀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보시면은 얘가 데이터가 잡혀 있는데 B3 신청일부터 잡았습니다. 근데 신청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안 맞는 형태가 나옵니다. 이럴 때 저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왜 그러냐? 이유인즉 부서부터 잡았어야 되는 걸 지금 신청일부터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통합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근데 삭제했어도 여기 남아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기서 요거 있는 거 지금 아까 했던 것들도 다 삭제하셔야 됩니다. 삭제하시고 확인. 네, 원본 참조할 게 없어서 저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시트들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거하셔야 합니다. 아까 있던 애들은 그룹 해제, 데이터의 그룹 해제에 윤곽 지우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깨끗하게 없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B셀 찍고 데이터의 통합. 평균으로 하고 참조는 8월 시트에 부서 범위부터 잡고 추가. 9월 시트도 마찬가지로 부서 범위부터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0월달도 부서 범위부터 쭉 잡아주시고 추가, 첫행 왼쪽열 원본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때 잡아야 할 항목이 부서 기준입니다. 부서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8월, 9월, 10월을 추가한 다음에 원본, 첫행 왼쪽열 원본 체크해 주시고 확인하시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아까하고 다르게 기획팀, 생산팀, 영업팀 나옵니다. 근데 분모과 단위는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드래그해서 오른쪽 마우스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필요한 신청량과 단가 금액에 대한 통합 합계가 나옵니다. 왼쪽에는 윤곽선이 나옵니다. 보이십시오. 각각에 대한 데이터들의 집합들이 윤곽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걸 활용하실 수 있고 만약에 윤곽선이 필요 없다. 데이터의 그룹 해제에 윤곽 지우기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그룹 필요하면 그룹 아니면은 또는 자동 윤곽 하면 다시 체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통합 어렵지 않죠? 레이블을 통한 통합인데 꼭 같은 시트에다 하라는 법은 없고 다른 시트에서 여러 개의 시트를 통합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배워보셨습니다. 네,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통합하는 거 어렵지 않죠? 언제든지 여러분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복된 항목 제거입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란 외부에서 가져온 데이터이거나 여러 곳에서 받은 데이터를 취합한 경우 중복된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집계 및 분석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복 데이터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데이터의 중복된 항목 제거에 모두 선택 취소를 하고 원하는 기준만 중복값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때 체크포인트로 홈의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에 중복값으로 제거하기 전에 중복값의 데이터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보시면은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선택. 네. 또는 이 범위를 잡고 진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표에 놓고 데이터에 중복된 항목 제거. 그러면 이 창이 뜹니다. 그러면 모두 선택되어 있는 거 모두 선택 취소하고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선택해서 성명과 신청 아이디가 중복되는 것만 삭제하겠다. 이 두 개가 중복되면 삭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확인하면 6개의 중복된 값을 삭제하고 11개의 고유한 값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복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데이터에 중복된 항목 제거 범위 잡습니다. 이때 데이터에 중복된 항목 제거인데 이때는 네, 중복 기준으로 설정할 열만 선택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선택한 열이 모두라고 치면 모두 확인하면 2개입니다. 297개 중에 2개가 중복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필요한 경우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중복된 항목 제거입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